오늘 이야기할 소설은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짧은 단편으로 되어 있지만 주제가 죽음인 만큼 우리한테 깊은 연과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이 있고 우리의 삶이 죽음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도 또 가장 심오한 주제죠. 죽음. 우리는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리고 삶과 죽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 사실은 알면서도 많이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진짜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톨스토이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병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집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반 일리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책은 1장부터 12장까지 12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2장에서부터는 이반 일리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주 짧고 근데 강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챕터 2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그래서 대단히 끔찍한 것이었다.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했는데 왜 대단히 끔찍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계속 제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러한 삶을 대단히 끔찍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소설에 나오는 이반 일리치 같은 경우는 출세를 하고 또 고등법원 판사로서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특권층의 삶을 살고, 그리고 스스로도 품위 있게 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거부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질병이 걸리면서 이 사람의 삶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라는 직업이 주는 쾌감, 누군가의 삶을 운명 지을 수 있고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라는 엄청난 그 권위, 어쩌면 그런 것들에 이 이반 일리치는 자기 삶이 진짜라고, 이 삶이 정말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죽음은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반 일리치와 이반 일리치의 가족들은 이 이반 일리치가 아프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리고 병이 들어서 점점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반 일리치가 서서히 아파가면서 그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톨스토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반 일리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거짓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모두가 묵인하고 있는 거짓말. 그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플 뿐이다. 그러니 잠자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거라는 거짓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든 병에서 회복될 수 없으며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고통과 죽음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거짓말은 그를 고문했다. 그들은 모두가 알고 있고 그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 주려 들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이반 일리치 자신도
그 거짓말에 동참하게 만들려고 했다. 거짓, 거짓. 그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행해지는 이 거짓. 무시무시하고 장엄한 죽음의 의식을 한낱 문병이니 커튼이니 식사에 나온 철갑 상원이 하는 것들로 격화시키는 이런 거짓이 이반 일리치를 무섭도록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를 벌일 때면 거짓말은 그만둬. 내가 곧 죽는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 제발 거짓말은 좀 그만둬라고 여러 번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그럴 기력도 없었다. 그가 보기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무섭고 끔찍한 의식을 그저 어쩌다가 발생한 불쾌한 사건, 품위가 떨어지는 일 정도로 마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응접실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을 대하듯이 격화시켰다. 그가 평생도록 지키려 애썼던 품이라는 게 고작 그런 것이었다. 이 본문에서도 알다시피 지금 이반 일리치는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반 일리치를 이 아파하는 이반 일리치,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을 두고 조금 아픈 거니까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문장 본문에서 커튼이나 식사에 나오는 철갑상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집안 인테리어, 좋은 음식,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또는 흥미를 좀 돌려보려고 하는 가족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랑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애써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불쾌할까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죽을 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좀 깊은 공감을 했고, 또 인상적인 단락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이반 일리치가 아프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병상에서 자기를 돌보는 부인의 모습에 대한 이반 일리치의 시선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의 전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다. 그녀의 뽀얀 피부, 포동포동한 몸, 깨끗한 팔과 목, 윤기가 좌알좌 흐르는 머리칼과 생기가 넘치며 반짝이는 눈동자에 질책의 시선을 꽂아박았다. 그는 온몸에 힘을 다 짜내서 아내를 증오했다. 그녀와 몸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남편과 남편의 병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예전과 똑같았다. 의사가 환자에게 일정한 태도를 정해놓듯이 그녀도 남편에 대한 한 가지 태도를 정해놓았다. 남편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 고로 모든 것은 남편 책임이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남편을 사랑으로 나무라고 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고수했다. 이 부분에서 현대사회의 어떤 가족의 모습 중에 이런 가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기가 배우자가 어느 날 아파서 병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슬퍼요. 너무 슬픈데 이거는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의사 말을 듣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다 그 사람 탓인 거지.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이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 겉모습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뽀얀 피부, 그리고 포동포동한 몸, 윤기가 흐르는 머리칼, 반짝이는 눈동자, 그 어디에도 그녀의 얼굴과 시선과 그 모든 기운은 슬프다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기와 항상 평생을 함께했던 부인이었건만
그 죽음 앞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특권층 또는 품위를 지키고 사는 그들의 어떤 룰, 가족 안에서의 규칙들, 롤플레이를 하는 거죠. 나는 부인의 역할, 너는 남편의 역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도 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지금의 현대인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반 일리치를 둘러싼 거짓말이 하도 뒤엉켜서, 왜냐면 부인이 슬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의 모습을 보면 전혀 슬퍼 보이지가 또 않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남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철갑상어 얘기를 하고 아름다운 커튼 얘기를 막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또 포카를 막 어쨌든 뭐 그런 파티를 또 가고 그런 어떤 삶의 뒤죽박죽. 그래서 거짓말이 하도 뒤엉켜가지고 뭐가 뭔지 가닥조차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반 일리치는 결국 죽음을 스스로 혼자 준비합니다. 다행히 이반 일리치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충실한 하인도 있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지만 이반 일리치의 전체적인 삶을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절대적인 고독과 그 죽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잔인함, 그 앞에서 이반 일리치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울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고독, 그리고 질병이 가지고 오는 그 고통,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는 생각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의식만 지닌 채 바로잡을 겨를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땐 어떡하지? 그는 똑바로 누워 지나간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인에 이어 아내와 딸 그리고 의사가 차례로 보여준 행동과 말은 모두 간밤에 그가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았다. 그리하여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가 그게 아닌 것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려버리는 거대한 무서운 기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육체적 고통을 10배는 가중시켰다. 정말 이 문구에서 사실 이 이반 일리치는 단 한순간도 성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그렇다고 판사로서 편파적인 판단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사람들을 공정하지 않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판사로서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했었고 그 어떤 일도 허투루 하지 않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덕망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무서운 기만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자기 삶의 방식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죽음을 빼고 살았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반 일리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태까지 단순하게 살았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반 일리치의 삶의 태도와 죽음의 끝자락에서 만난 죽음에 대한 본인의 태도, 이거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독자들한테 무언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크게 병이 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너의 삶의 방식을 물어봅니다. 너의 삶이 진짜 삶인지. 죽음을 생각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공평합니다. 내가 지위가 있건 재산이 많건.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만큼은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평등함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또 우리들도 죽음을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죽어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한 번은 그 죽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죽음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에 죽음이라는 걸 한번 개입을 시켜봐. 그렇다면 너 삶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기만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런 면에서 저는 그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있죠.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했는데 그래서 대단히 끔찍했다. 이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했다. 이 단순하다라는 말에 삶으로만 바라본 그 시선,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 시선 때문에 대단히 끔찍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짧은 단편 소설인데 너무나도 강렬하고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문체는 깔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톨스토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혹시 주변에 어떤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시거나 또는 토론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죽음을 통해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정말로 얘기할 게 너무 풍부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중심을 좀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휘청거린다고 생각했을 때 다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일 죽는다면 오늘 이 선택이 맞는지를 반드시 진실되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에서 죽음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각자 개인들이 사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절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있다면 그 어떠한 죽음도 두렵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내 삶이 죽음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소설은 상당히 인상 깊고, 또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기에 삶에 대해서 참 좋은 소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약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늘 염두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늘 내가 살아가는 삶과 같이 붙어 있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오늘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만약에 죽음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인상적인 책 가지고 와서 또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